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오늘 시민언론 더 탐사에는 매우 중요한 제보가 하나 접수됐습니다. 제보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를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비라고 적혀 있고 즉시 회수라고 상단에 적혀 있는 일본어로 작성된 문서 하나를 저희가 전달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건의 출처가 정확히 아직까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사카와라고 하는 사람이 아사카와. 일본 외무성 간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아마 그 녹취 파일을 풀은 그 인터뷰 자료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부가 유출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그 방류 그 안전성 검증을 거의 지금 그 IAEA가 독점을 하고 있고 그 우리 정부도 자체적인 검증보다는 지금 IAEA의 검증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예측했었던 IAEA와 일본 정부의 커넥션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문건의 내용이 매우 주목이 됩니다. 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 내용은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외무성 간부 A 메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위에 상단에 보면 붉은색으로 즉시 회수라는 뜻입니다. 네. 담당이 아사카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의 회의 참석자들한테 나눠주고 보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바로 현장에서 즉석으로 이걸 회수한 것 같아요. 가져가지 못하게 했는데. 그렇죠. 가져가지 못하게. 그런데 일시가 5월 30일이라는 시기가 네. 특이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그 실찰단이 결과를 발표하기 하루 전 정부가 어떤 내용의 발표를 할지는 미리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인터뷰 같아 보여요. 한국이 가장 반대가 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한국의 시찰단이 왔다 가는 게 가장 큰 고비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리고 돌아간 직후에 이제 만나서 그 소회를 물어보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소는 ANA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라는 거 보니까 저게 실제로 저런 호텔이 있어요. 오랜만입니다. 네, 요즘은 정말 바빠서 여유 있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지금이 처리수를 배출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군요. 맞습니다. 일정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일정이 연기됐다고 얘기하는데 오염수 방류 일정이 연기가 됐나요? 이게 원래 올 초 정도에 투기하기로 돼 있었는데 좀 밀렸죠. 터널 공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 터널 공사가 좀 난항이 부딪혔었거든요. 그래서 좀 일정이 많이 딜레이가 됐었는데 이제 일본 정부가 이게 이 7월 달에 이렇게 급히 서둘러서 오염수를 방류해야 될 이런 불가피성은 지금 사라진 상황이죠. 핵폐수를 저장하는 그 문제 때문보다는 가능한 한 좀 일찍 폐수를 방류해야 윤석열 정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이 고려 요소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될 상황이 생긴 것이지 이 핵폐수 자체를 지금 저장하는 것이 한계에 달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이제 한국 시찰단 얘기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찰단 때문에 조금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국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IAEA의 최종 조사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마 직접 말한 것은 좀 불편하는데 IAEA가 어떤 조사를 하는가는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충격적인 문장 중에 하나죠. IAEA가 어떤 활동을 벌이고 어떤 조사를 할지는 일본에게 달려있다. IAEA는 내 손 안에 있다, 우리 손 안에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계속 한국 정부는 IAEA의 과학적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실제로 지금 물어보는 사람이 IAEA가 어떻게 나올지 좀 걱정되지 않냐. 왜냐면 불안하니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불안 요소를 한국 반대 여론, 그다음 두 번째는 IAEA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 한국 반대 여론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라고 더 이상 설명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IAEA에 대해서는 일본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안심이네요. IAEA 전문가 팀이 처리수 방출에 방해가 될 것인지 계속 걱정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전문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미즈노 대표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 덕에 IAEA와의 협상은 상상 이상으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본 IAEA 파견 전문가죠. 미즈너. 그 주변국인 이제 그 한국이나 중국 전문가보다는 우리 일본에서 파견했던 이 미즈노 대표, 미즈노 선수가 잘하고 있다. 상상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미즈노 선수가 한국과 중국, IAEA 파견의 한국, 중국의 전문가들을 잘 요리하고 있다. 구워 삶고 있다. 그런 보입니다. 내용으로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좀 미즈노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를 좀 찾아봤어요. 네네. 그런데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대표단으로 IAEA에 파견을 한 거죠. 실제로 IAEA의 정직원은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각국에서 전문가들을 이제 파견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 이제 박사가 한 명 가 있고요. 근데 저 미즈노 선수가 아주 상상 이상으로 잘하고 있어요. 선전하고 있다는 거죠. 네.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우선 IAEA에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흐름인데 사실은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무리한 얘기죠. 알프스 처리수 리뷰 미션 흐름 말이죠. 맞습니다. 올해 3월 4월쯤에 전해진 것입니다. 일본 도쿄 전력에서 이제 그 알프스로 이제 정화한 이제 오염수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 분석 결과를 IAEA에 보내서 IAEA가 이제 그걸 검증하게 돼 있는데 IAEA에 보내기 전에 일본의 경제 산업성하고 환경성에 먼저 저자를 제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제 마사지한 후에 IAEA에 보내는 거죠. 네. 이미 시작됐던 최종 검사건이죠.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IAEA는 언제나 우리를 지원해주고 있으니 좋은 소식이군요.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역시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뒤에서 하는 일도 있네요. 물론입니다. IAEA는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필요합니다. IAEA는 언제나 우리를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네. 좋은 소식이군요. 그렇지만 일본 외무성 간부가 언제나 그렇진 않다. 우리 정부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의견의 차이가 있다. 의견 차이를 보임으로써 일본 정부의 로비를 이끌어내는 그렇죠. 그죠? 뒤에서 하는 일도 있네요라고 네. 얘기하니까 돈도 필요합니다. 돈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한마디로 IAEA가 이견을 내는 것은 내놔라. 뭐 이런 요 다음 얘기가 충격적인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도 IAEA에 돈을 내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더 잘하고 있습니다. 프리먼 담당관과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우리는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돈을 썼어요. 국제사회에서도 정치헌금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보도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 프리먼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해요. 에릭 프리먼이라는 오피서가 하나 있어요. 아주 핵심 인물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사카와는 야 우리 정부만 뭐 IAEA를 구워 삶으려고 하냐. 한국과 중국도 결국은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분석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 그쪽도 열심히 활동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일 외무성 간부가 우리는 제대로 된 한 라인이 있다. 프리먼이 있다고. 프리먼이라고 하는 우리는 한 라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프리먼 담당관하고는 완전히 우리가 프리먼 담당관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다. 솔직한 커뮤니케이션. 이게 중요합니다. 솔직한 커뮤니케이션. 지금 한국하고 중국의 국가 단위에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미 손을 쓰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상당한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아사카와가 돈 썼어요? 라고 바로 물어보죠. 그렇죠. 돈 썼어요? 여기서 돈은 분담금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누군가 사람 이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치 헌금이라 그러는 것은 사람을 사이드 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사이드 그렇죠. 사람을 움직이기 위한 돈으로 보입니다. 검은 돈. 블랙 머니. 금액도 나옵니다. 이제.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100만 유로 이상입니다. 프리먼 담당관 외 그릇이 사무총장도 있네요. 그렇다면 무엇을 얻었습니까? 물론 리턴이 큽니다. 방출 초기에 IAEA가 수행하는 것은 정확도는 낮지만 신속한 분석입니다. 그러면 처리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낮은 정밀도의 신속한 분석? 즉, 요오드 129 등 검출하기 쉬운 방사능 물질만을 검출합니다. 100만 유로 이상을 써야 된다. 100만 유로면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13억 8천 이 정도. 지금 환율로 13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쓴 돈보다 이익이 훨씬 크죠. 10억 정도 쏟아부어가지고, 그죠? 그렇죠. 정확도는 낮지만 빠르게 분석을 해서 네.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딱 원하는 거죠. 외무성 간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100만 유로 이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최소 100만 유로. 네, 왜 이게 특이한 지점이냐면 달러가 아니에요. 유로. 엔화도 아니고 유로예요. 유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IAEA 본부가 어디냐면 오스트리아 빈에 있어요. 네. 그럼 그러니까 유로가 유로를 쓰는 동네인 거예요. 맞네요. IAEA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여긴 프리먼 담당관 이름을 직접 얘기하고 있고 이름을 프리먼이 누군지는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알프스 처리수의 검사 결과는 정말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없지만 그것이 문제입니다. 검사 결과는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0년 도쿄전력 2차 처리 실험에서 제2원 탱크군의 스트론튬 90농도는 한 번 리터당 10만 베크렐을 넘어서 기준보다 3만 배가 나왔습니다. 그 원인도 모르기 때문에 신속한 분석이라는 것이죠. 그것 역시 큰 위험입니다. 저게 저는 어떤 뉘앙스를 익히냐면 이게 매번 같은 시료를 검출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이 계속 이제 130톤이 나오니까 그게 어느 때 어느 타이밍에 시료를 검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이게 그 스트론튬이 10만 베크렐을 넘어버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1차 처리가 아니고 이제 2차 처리 실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원래 이제 그 도쿄 전력에서 2018년도에 이제 1차 처리 수 가지고 이제 오염 실태를 공개를 했어요. 그 결과 약 70%의 그 오염수를 보관하는 군 탱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도쿄 전력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1차 처리한 것을 다시 2차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2020년대 2차 처리한 걸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도 여전히 기준치에 무려 3만 배가 넘는 스트론튬이 검출이 됐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아마 국내 언론 어디에도 보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필터를 한 번 돌려서 지금 기준치를 넘어서면 한 번 더 돌리고 또 돌리고 그렇죠. 계속 필터링 하겠다는 건데 이 스트론튬의 문제는 이 스트론튬이 어떤 거냐면 칼슘하고 화학적 성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게 뼈에 갖다 붙어요. 네, 그래서 칼슘 대신 이제 스트론튬이 우리 뼈를 지탱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방사능 뿜뿜 뿜겠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스트론튬의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필터링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저희가 요거 때문에, 이건 진짜다. 이건 진짜로, 요거는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죠. 일반인이 상상해서 쓰기는 힘든 내용입니다. 네. 이 발언을 하는 사람 역시도 핵 전문가가 아니라 외무성 간부이기 때문에 이 외무성 간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도쿄전력 관계자는 알 겁니다. 아는데 이거를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 시찰단이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죠?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알프스 처리수의 대부분은 문제없고 해수로 희석이 되면 안전합니다. 처리수가 방출되면 잠시나마 생선을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최종적인 보고서를 언제 공표합니까? 스트론튬이 이제 기준치에 지금 3만 배 넘게 검출이 됐는데 일 외무성 간부는 어차피 이거 바다에 버리면 다 희석이 될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처리수 문제 없다. 네. 바닷물 희석된다. 이거 우리 정부가 하는 얘기가 똑같네요. 네. 그죠? 근데 아사카오라는 일본 그 인터뷰어는 생선 뭐 갖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외무성 간부는 쓴웃음을 짓네요. 네,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이제 언제 공표가 되느냐, 최종 보고서가. 그 얘기가 이제 다음 나오네요. 6월 말까지 여름 무렵 일정이 늦지 않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며칠이 지나면 국제 전문가보다 먼저 보고서를 얻을 것입니다. 보고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보고서의 결론은 처음부터 절대 안전하며 모든 분석 방법은 이 결론에 따르는 것입니다. 한국의 김홍석은 이미 납득했어요. 설마 한국 전문가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충격적인 것은 이제 IAEA는 이미 처음서부터 결론. 오염수 방류는 절대 안전하다. 절대 안전으로 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진행됐다는 거예요.
쇼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최종 결과 보고서를 뭐 기다리는 듯한 네. 그런 기사들은 여러분들은 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7월에 방류를 결정하고 투기를 결정해놓고 6월 말까지는 IAEA에서 보고서가 나올 거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국제 전문가들보다 우리가 먼저 받아보게 될 거다. 이 얘기는 이거 역시 자기들이 검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기들이 검열을 해서 다시 뭐 IAEA한테 수정 요구를 하든지 하고 난 다음에 국제적으로 뿌리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설마 김홍석은 자기가 보더라도 지금 스트론튬이 기준치에 3만 배 넘게 검출이 되고 그랬는데 네. 이런 걸 그냥 그 바닷물에 희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일본 정부의 결론에 네. 또 IAEA의 결론에 그 한국을 대표한 그런 김홍석 씨가 그렇게 김홍석 박사가 그렇게 쉽게 동의하겠냐 이제 이런 걸 이제 물어본 거죠. 이 비슷한 질문을 앞에 하긴 했어요. 한국, 중국 얘기하면서 했는데 우리 일본에는 미즈노가 있다. 미즈노 선수, 미즈노가 있어서 에이스 민지로. 김홍석 박사쯤은 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홍석 박사를 오늘 제목에 쓴 표현 있죠. 네. 장식물에 비유를 합니다. IAEA 사무국과의 관계가 좋다면 전문가는 이른바 장식물입니다.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요? 국내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들리지 않는 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법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며 미나마타병처럼 어쩔 수 없이 잊혀질 수 있도록 하면 끝납니다. 어차피 우리가 뭉개고 가면 잊혀질 거다라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이거 있는 뭐 겁니다. 그 미나마타 그 병 그 얼마나 그게 시끄러웠냐. 지금 그거 누가 지금 이제 미나마타 병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파묻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음 대화도 충격적입니다. 미나마타병의 담당관 결국은 자살했습니다. 이건 좋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국제 여론에 대해서는 IAEA는 이미 우리의 요구대로 보고서에 176개국이 인가 승인한 기준을 참고로 검사를 실시한다. 고 썼습니다. 한국, 중국, 태평양 섬나라 그들이 화내도 거의 의미가 없어요. 자신들이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해수 희석한 후에 처리수만 검사하는 것이 명시됩니다. 그럼 보고서가 발행되면 정식으로 처리수를 해양 방출합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그 미나마타병 담당했던 그 공무원이 자살했다 그래요. 네. 그게 실제로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대로 지금 우리 국힘당이나 지금 대통령실,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이런 사람들이 다 저 논리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들이 다 인정한다라고 그러니까 일본 외무성 간부가 얼마나 그 한덕수 국무총리랑 대통령실의 발표를 보고 얼마나 회심의 미소를 짓겠습니까? 네. 그 다음 부분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죠? 아까 최 감독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보고서에는 해수의 바닷물에 희석한 후에 처리수만 검사하는 것이 명시가 된다 그래요. 야, 이거 말 잘못한 거 아닌가요? 거꾸로 한 거 아닌가요, 이거? 뭐 자기들이 말하는 알프스를 통해서 필터링이 된 처리수, 소위 처리수를 그거를 우리가 검출을 해봐야죠. 거기에 얼마나 핵종들이 들어가 있는지, 얼마나 이게 남아 있는지를 검출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바닷물에 섞어서 그 다음에 그걸 검출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왜 알프스에서 나온 이 처리수를 다시 100배를 희석해서 바다에 버리니 왜 100배 희석하는지 그 원인이 여기 나온 거예요. 이유가 이 100배를 희석시키고 난 이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한다. 검사를 하는 거다. 왜 100배를 희석을 하는지를 바다에 버리기 전에 왜 100배를 희석하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저게 있는 거예요. 애당초 바다에 버리면 그 자체가 희석인데 이미 버리기 전에 또 희석을 한다는 거는 검출할 때 미량이 나오게 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그게 그 뭔가 그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단계 필터링 과정을 더 높이는 게 아닌 거예요. 순조롭게 간다면 7월 중순에서 하순쯤 예정입니다. 그 후에 외교나 여론의 대응이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외무성과 도쿄전력이 제3국의 미디어에 향한 설명회를 열리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언제 방류하는지 자꾸 이제 궁금했잖아요. 정말 7월 중순에서 하순에 방류를 하게 되면 문건의 정확도는 빠지는 거죠. 예, 신뢰성이 확 올라가는 거고. 일본은 지금 다 IAEA를 다 돈으로 구워 삶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류의 모든 책임들은 지금 한국 정부에서 한덕수처럼 철없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뭐 마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 뭐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다 국제사회에서 다 인접 국가인 한국에서 다 버려도 된다고 인정했던 거 아니냐. 네. 온 책임을 이제 주변 국가에다가 전가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짓은 우리를 속일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같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일본 국민들을 여론을 움직일 때
야, 한국 봐라. 한국은 당사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고의 당사자도 아니고, 말 그대로 피해국일 뿐인데도 저렇게 너그럽지 않냐. 쟤네들이 인정하는데 우리 국민이라고 왜 인정을 못하냐. 이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사의 진력이 도움이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 말씀해 주십시오. 오랜 친구라는 것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메모를 하거나 하면 앞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만두세요. 안심하세요. 최대한 협조할 테니까 언제든지 저희가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오염수 방류 한 달을 앞두고 굉장히 그 일본의 그 외무성 내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음모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메모라고 볼 수가 있어요. IAEA는 이제 우리 손에 있고, 그리고 IAEA 그 파견 나가 있는 한국이나 그 중국 전문가들은 다 헛개비다. 우리 그 미즈노 대표 선수가 완전히 IAEA를 다 휘어잡고 있다. 네. 그리고 어차피 다 뭐 주변 국가들도 다 특히 한국 정부가 또 이 방류하는 거에 다 동참하고 있지 않느냐, 네. 다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기준치에 3만 배가 넘게 검출이 되긴 했는데, 네. 뭐 그건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바다에 버리기 전에 어차피 100배로 희석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오염 농도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 네. 뭐 이런 지금 이제 심보가 지금 그대로 지금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일본 외무선. 근데 이런 걸 알고도 지금 한국 정부는 이 오염수 방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일본 정부를 대변해서 지금 나서고 있는데 이 오늘 우리가 확보한 이 보고서 문건에 등장하는 아사카와가 동일 인물인지는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사카와가 이런 얘기를 하죠. IAEA는 언제나 우리를 지원해주고 있으니 좋은 소식이군요. 그럼 IAEA가 ADB 총재를 저렇게 만나는 게 개연성은 있네요. 충분히 있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공개한 이 대외비 문건을 저희는 대통령실에서 아마 또 그 괴문서로 그 표마를 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이 문건 작성자가 그 ADB 총재인 아사카와하고 이름이 지금 동명으로 나오고, 그리고 ADB하고 IAEA가 그동안에 상당히 공동 보조 해서 후진국에 원전을 이제 수출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점에서 저 문건을 괴문서로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IAEA의 역할은 우리가 처음에는 검증하는 것을 기대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1년 4월에 일본 스가 내각이 전원이치로 이게 이제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한국 정부에서 굉장히 우려했지만 IAEA 검증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른 여러 국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IAEA가 완전히 무력화됐다. 이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이제 명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IAEA 검증 결과에 따라서 이거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IAEA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 IAEA 판단에 문제가 없다라면 먹어도 된다. 마셔도 된다. 뭐 10리터도 마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섬뜩한 거죠, 사실. 요도 129를 얘기하는데 이게 감마예요. 감마 핵종이라는 것은 침투성이 좋기 때문에 측정이 잘 돼요. 그래서 금방 감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2차 처리 실험이라는 건 한 번 하고 나서 또 두 번째 한 건데 그래도 스트론튬을 제거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프스는 스트론튬이 그냥 프리하게 통과되고 있는 설비다. 그래서 성능이랄까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증거로 이것이 이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현재의 최신의 정보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본이 분담금 3번째로 많이 내네요. IAEA에다가. 네. 그래서 일본의 목소리가 크군요.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2022년에 IAEA에 낸 분담금이 약 187억이죠.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게 2.2%예요. 2.2%가 187억이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7.7%를 내고 있어서 네. 835억 정도를 우리보다 분담하고 있는 거로. 3배를 더 내는 거예요. 3배 넘죠. 네. 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다른 얘기는 없고 IAEA에서 5월 31일자 주요 내용을 6월 1일에 발표한 것 같아요. 네. 네, 도쿄 전력은 측정 및 기술 역량에서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줬다. 해수를 100배를 섞어서 지금 그 검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지금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제초한다고 하는 건지, 다양한 방사성 핵종에 대해 도쿄 전력이 선택한 분석 방법은 목적에 적절하고 적합했다. 결론에 부합되게 끼워 맞추고 있는 스트론튬은 지금 제거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무려 기준치의 3만 배가 검출이 됐대요, 도쿄 전력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IAEA는 그 일본에서 만든 보도 자료를 대독하고 우리는 그걸 받아서 이건 IAEA의 공신력 있는 자료다, 의견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IAEA가 지금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해양수산부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네. 일본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네. 저런 모습입니다. 네. 자, 일단 IAEA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아까 이름이 나왔죠. 라파엘 그로시라는 사람. 그로시. 실제로 그 대화에서 네. 일본 외무성 간부가 그로시 얘기를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에릭 프리먼이라고 있었죠. 네. 에릭 프리먼 IAEA 홈페이지에서 에릭 프리먼이 나와 있습니다. 네. 해관부 안전 프로그램 담당관입니다. 네. 최소 100만 유로. 네. 에릭 프리먼. 네. 이분이 이제 대표적인 지금 일본 외무성 장학생이에요. IAEA.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김홍석 박사입니다. 네. IAEA의 11개국 전문가가 일본 오염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로시랑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네. 한국의 김홍석 박사가 참여를 했다 했습니다. 이 사람을 대화에서는 장식물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죠. IAEA를 다 구워 삶으면 뭐 한국의 IAEA 한국 전문가는 장식물이야. 라고 하는. 예. 그 오늘 방송 전에 한번 연락해 보셨잖아요. 수도 없이 연락을 했죠. 그런데 전화를 받지는 않으시고 문자에 대해서 답변이 오긴 왔어요. 그런데 답이 왔죠. 답이 왔습니다. 제가 IAEA와 비밀 유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TF 밖으로 의견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AEA에서는 TF에게 언론으로부터 인터뷰를 받을 경우에는 IAEA 홈페이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이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김홍석 박사님은 지금 IAEA하고 비밀 유지 계약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지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그 안전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 지금 자기를 장식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군다나 그 우리 김홍석 박사는 IAEA 직원이 아니에요. 한국을 대표해서 IAEA가 지금 제대로 검증을 하는지를 가서 확인하는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IAEA가 이렇게 그 일본 정부에 휘둘리고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로 처음서부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파견돼가 있는 대표들은 전부 다 장식물에 불과하다고 이런 외무성 관료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IAEA의 비밀 유지 계약을 들먹거리시면서 지금 침묵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당신이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지금? 당장 지금 일본이 지금 다음 달에 지금 그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트론튬이 지금 기준치에 그 3만 배가 검출됐는데 그 원인도 지금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당신이 지금 비밀 유지 계약을 지금 얘기할 때냐고 지금. 한국 대표 맞아요, 당신이? 그러면서 무슨 한국의 원자력 안전연구원에 지금 당신이 연구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고요. IAEA도 물론 그 비밀 유지 협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본인한테 형사, 민형사상 뭐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행태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번에 시찰단 갔을 때 21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딱 한 명만 빼놓고 전부 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또는 산하기관 멤버였습니다. 그 이유는 입을 막기 위한 거였다. 이걸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비밀 유지가 중요하냐,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냐.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항상 비밀 유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지금 안전을 소통을 하는 주무부처이면서 원전 안전소통법이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소통법. 소통법을 보면 비밀 유지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속 산하기관 소속 직원이잖아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IAEA를 박차고 나와도 원안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원자력 안전기술원이잖아요. 그 산하기관 거기서 쫓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혹시 김 박사님께서 생각이 바뀌셔서 더 탐사에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반론 차원에서 네.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이게 왜 김 박사님이 일본 외무성 간부가 봤을 때 장식물에 불과한지를 설명을 좀 해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라를 살리는 구국의 심정으로 IAEA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 국민들 위해서 양심선언을 하십시오. 김웅석 박사님께서 IAEA에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들을 양심선언을 하면 오염수 방류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웅석 박사님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과학자로 다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오늘 심각한 내용이고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어마어마한 논의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그야말로 그 추악한 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건강을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금 걱정을 하고 이 다음 세대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온갖 우리 청년들이 그런 걱정을 할 정도에 이르렀는데 저런 100만 유로 정도 돈을 써서 IAEA의 주요 인사들을 입막음을 하고 있다는 저런 얘기들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분노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대통령실 오늘 더 탐사 보도에 괴담운운 할 것이 아니라 이 진상을 밝히고 그리고 김홍석 박사 당장 소환해서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빨리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IAEA에 공식적으로 문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공개했던 3페이지짜리 대화록 이 메모 내용은 저희 공개를 해서 공개하죠. 네, 언론들이 우리나라 국내 언론들이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 내용을 반드시 기사화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안전 가장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 이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마셔도 좋다라는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일본 외무성 관리의 말을 보고도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